그렇다면 이 치액의 원인 중에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가면 치질이 쉽게 걸리기 쉽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 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3위는 뭘까요? 3위요? 쌍꺼풀 수술?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치핵 수술. 치액이요? 네, 치핵. 치액이 도대체 뭐예요? 치핵은요, 우리가 치질이라고 아시죠? 아, 치질이요? 네, 치질 중에 이제 한 가지 증상이에요. 치액은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하고 결합 조직이 합쳐져서 덩어리를 지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삐져나오면서 출혈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치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질에는 그 치핵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나 고름이 같이 섞여 나오는 치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항문에 이제 막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찢어져가지고 아프겠다. 예, 피가 나는 치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핵, 치루, 치열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이게 치질이면 그냥 딱 치질 딱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증상이 다양하군요. 네, 다양하고 아파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랑 신랑은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 꼭 휴대폰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죠. 네.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 치액의 원인 중에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가면 치질이 쉽게 걸리기 쉽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오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분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변기가 동그란데 엉덩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 이제 점점 피가 엉덩이 쪽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변비까지 있어서 막 힘을 줘. 그러면 터지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치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염증이 있을 때는 치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항문 주변에 조직이 나오는 치액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누워 있는 것보다 이런 정맥에 있는 압력 3배나 더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에 변기에 앉아 있는 거 또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으세요. 예. 치질의 원인도 많은데 증상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치질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질에는 변을 이렇게 닦을 때 피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피가 바로 항문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선홍색 피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증상은 항문에 닦으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느껴질 수 있고요. 치루 같은 경우에는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열은 찢어졌으니까. 너무 아프겠어요. 네, 항문 쓰는 건 되게 많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데를 좀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인은. 이렇게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마찰이 적으니까. 예.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게 변비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변비에서 이 치질로 악화되기도 하나요? 네, 맞아요. 변비가 오래되면요, 걔네들이 변이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치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음식을 조금 먹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변비가 아주 심해지고, 그래서 치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치질이 생기면 이렇게 수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한 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변이 말랑말랑 해야 되겠죠? 예, 말랑말랑 하려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를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식이섬유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채와 과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잡곡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반드시 물과 합쳐져야지 변이 이렇게 부피가 생기고 물렁물렁해져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장 운동,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장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 장이 움직임을 멈춰요. 그쵸. 예,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항문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요거는 좌욕을 하시면 좋으세요.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좌욕을 하시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관들이 터지지 않게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식습관으로서는요, 과음이라던가 과식 또는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을 때는요, 치질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특히 이제 삼겹살과 소주, 치킨과 맥주
예, 이거는 우리가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질 걸리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야채와 과일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식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치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영양제가 있군요.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변비를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갖고 온 것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이에요. 프로바이오틱은 우리 몸에 좋은 균이고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먹었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좀 시원하게 변을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장에 있는 좋은 유산균을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얘가 먹고 자랄 먹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소예요. 얘를 아무리 좋게 넣어도 먹이가 없으면 크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소랑 같이 드시고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물을 같이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은 항생제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얘네를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은요, 장을 이완시키고요, 장의 물을 끌어들이는 삼투성 완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사이트레이트, 이 녀석이 물을 많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사실 때 반드시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요, 비타민 B9 에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12가 같이 있어요. 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요, 장내 세균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장내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장세포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타민 C까지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요, 혈관을 탄력 있게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치질에서 지금 혈관이 터지잖아요. 네. 터져서 피가 나오는데 터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는 비타민 D예요. 생뚱맞게 비타민 D가 왜 여기 와 있을까라고 네. 하는데 여러 논문에서 보면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변비나 설사나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서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컨비네이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치질에 영양제가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네. 이 치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임산부분들 그리고 그쵸. 수험생 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치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드시고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드실 때 꼭 식이섬유소를 같이 챙겨 드시고 식이섬유소 드셨으니까 물도 꼭 같이 챙겨 주시면 우리가 장에 탈날 일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